자, 이거는 해수온도. 네. 표층 수온 분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층 겉부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겉부분은 태양열에 태양 에너지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단 말이야.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는 쪽은 온도가 높고 태양 에너지를 적게 받는 쪽은 온도가 낮아. 그럼 지구에서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는 쪽은 저위도, 적도 근처를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 극지방, 즉 고위도 쪽으로 갈수록 태양 에너지가 적게 받는 거지.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보면 여기가 적도야. 그지? 적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극지방 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점점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표층 수온은 낮아진다. 표층 수온은 그래서 위도와 비슷하게 나타난다라는 그런 얘기야. 알겠지? 여기까지? 네. 표층 수온은 위도와 비슷하게 나타나.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이거야. 연직의 수온 분포. 그러니까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깊이에 따라 수온이 어떻게 나타나냐를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영향을 주는 건 태양 에너지와 바람이야. 태양 에너지 흡수하여 수온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겉부분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온도가 높아. 근데 바람에 의해서 이게 섞여. 그래서 어느 정도 깊이까지 일정한 온도가 되게끔 나타나. 이해되죠? 그걸 혼합층이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바람에 의해서 섞이는 데까지는 온도가 일정하단 말이지. 그래서 바람이 강할수록 두께가 두껍게 나타난다라는 얘기야. 그러다 자, 더 이상 섞이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은 그때부터는 온도가 쭉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걸 수온약층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의 깊이가 갑자기 낮아지는 층. 따뜻한 물이 위에 있어. 그리고 여기는 찬물이 있어, 아래쪽에. 그런데 찬물하고 따뜻한 물, 야, 찬물은 아래로 가라앉으려고 그러잖아. 네. 따뜻한 물은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네. 그러니까 여긴 대류현상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야. 이거 중요.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여기 수온약층에. 매우 안정한 층이다라는 얘기야. 됐어? 네. 자, 그럼 혼합층의 두께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바로 바람의 세기에 의해서. 그 다음 수온약층 같은 경우는 온도 차이가 클수록 많이 발달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심해층. 자, 더 이상 이제 태양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는 지역까지 오게 되잖아. 그러면 수온이 그냥 일정해져 버려. 그래서 계절이나 위도 관계없이 일정한 수온을 갖게 되는 게 이게 심해층의 특징이야. 네. 자, 그러니까 혼합층은 겉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 밑에가 바로 수온약층, 그 다음 밑에가 심해층,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저위도는 C부터 얘기할게. 저위도는 표층 온도가 가장 높아. 네. 당연하겠지? 표층 온도가 제일 높은데 혼합층은 얇아. 혼합층이 얇은 이유는? 바람이 안 그렇지,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 자, B는 중위도야. 자, 중위도는 표층 수온은 조금 낮지만 혼합층은 두꺼워. 그 이유는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자, A는 고위도야. 고위도는 표층 수온이 너무 낮아서 심해층과 표층의 온도 차이가 별로 없어. 네. 그래서 이걸 층을 나누기가 힘들어.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야. 위도별 층상 구조를 보면, 자, 적도 얇은 거 보이지? 혼합층이. 그 다음 중위도, 혼합층이 두꺼운 거 보이지?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고위도로 가면은 이제 심해층이나 표층이나 온도가 비슷해진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래서 적도 해역 같은 경우는 표층 수온이 가장 높은 반면 혼합층이 얇게 나타나고, 중위도 지역은 혼합층이 가장 두껍고, 극해역 같은 경우에는 층상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어려운 거 없지? 네. 오케이, 여기 문제 해보자. 그 다음 페이지. 자, 해수의 염분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해수는 여러 가지가 녹아있어. 그 녹아있는 물질을 염류라고 얘기를 해. 별표 한번. 자, 이 염류는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등이 있는데 1등, 2등은 꼭 기억해줘. 자, 염류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애가 염화나트륨이야. 짠맛을 내는 소금의 주성분이지. 그 다음에 염화마그네슘은 쓴맛을 내는 애야.
우리 그 두부 같은 거 부칠 때 쓰는 간수의 주성분이라고 얘기를 해. 그 해수 안에 염류가 얼마나 녹아있는지를 나타내는 단위가 이거야. 염분. 자, 근데 기준이 필요하지. 해수 얼마를 기준으로 하느냐? 해수 1000g을 기준으로 해. 그러니까 1000g 안에 몇 그램 녹아있나를 따지는 거야. PSU라는 단위하고 퍼밀이라는 단위가 있어. 오케이? 자, PSU 같은 경우는 15도씨 1기압에서 해수에 전류를 흘려보냈을 때 측정한 염분이라는 정의로 얘기를 하잖아. 퍼밀은 첨분율이라고 하고, 우리가 백분율은 퍼센트잖아. 이건 첨분율이야. 오케이? 백분율은 100개 중에 몇 개 있냐를 의미하는데 이거는 1000개 중에 몇 개 있냐를 의미하는 거야. 알겠어? 근데 PSU나 퍼밀이나 같은 값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돼. 즉 35PSU라고 하면은 해수 1000g을 녹이고 나면 그 안에 35g의 염류가 들어있다는 뜻이야. 그럼 해수라고 하는 거는 물과 염류의 합이잖아. 염류가 35g 있다는 얘기는 물은 몇 g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네. 그래서 물의 양이 1000이 아니야. 바닷물 즉 해수가 1000이고 그 중에 35PSU면 그 중에 35g이 염류다. 그리고 나머지는 물이다. 그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어? 네. 자,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해 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이 염분에 영향을 주는 게 당연히 물이지. 담수의 유입 정도를 의미하는 거야. 강수량, 증발량. 강수량이 적고 증발량이 많다는 얘기는 물이 빠져나간다는 뜻이잖아. 물이 빠져나가면 그만큼 염분이 높아져. 담수 유입이 적거나 아니면 해수가 얼거나 결빙, 빙하가 형성되는 거지. 그러면 염분이 높아지는 반면 강수량이 많은 데라든가 담수가 많이 유입된다라든가 아니면 빙하가 녹는 데는 염분이 낮아. 그럼 강수량이 많은 데는 어디겠어? 비 많이 오는 지역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담수가 유입된다라는 거는 강익물이 흘러 들어오는 곳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육지 근처가 염분이 좀 낮은 편이고 담수가 유입되는 곳이. 오케이? 자, 위도별 염분 분포를 보시게 되면 여기 염분이 높다 낮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30도 부근이 굉장히 높지, 그지? 자, 중위도 지역이 염분이 높은 편이야. 왜냐면 여기가 주로 건조한 기후, 그러니까 사막이 여기 30도 부근에서 가장 많이 사막이 형성돼 있단 말이야. 건조한 지역이거든. 그래서 증발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 근데 적도 지역은 굉장히 낮은 편이야. 왜냐면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 됐어? 자, 극지방은 빙하가 높기 때문에 염분이 낮은 편이다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 우리나라 주변이야. 자, 이 우리나라 주변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염분이 약 33PSU래. 세계적인 평균 염분이 약 35PSU야. 근데 33PSU고, 자, 강수량이 많은 여름철에 비 많이 오잖아.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염분이 낮고요. 그 다음 황해하고 동해를 비교하면 황해 쪽이 염분이 낮아. 왜냐면 황해 쪽이 더 물의 유입이 많기 때문에 그래. 중국에서 오는 물도 그렇고 우리나라 쪽도 이쪽에 태백산맥이 있기 때문에 서해 쪽으로 많이 간단 말이야. 그래서 황해 쪽이 염분이 낮다라는 그런 얘기야. 알겠지? 네. 자,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염분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뜻이야. 지역이나 계절에 따라 염분이 달라도 전체 염류에서 각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항상 일정하다. 비율이 일정하다는 거지 양이 일정하다는 얘기가 아니야. 알겠어? 북극해에 포함된 나트륨의 비율을 보게 되면은 약 78%야. 근데 동해에 포함된 나트륨의 비율, 염화 나트륨의 비율도 약 78%야. 북극해는 30PSU야. 그 중에서 이만큼이 들어있어. 양은 달라, 그지? PSU가 다르기 때문에. 양은 다른데 비율이 같다라는 얘기야. 염분비 일정의 법칙은 비율이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30대 23, 그러니까 요거 만약에 북극해에 이만큼의 염화나트륨이 있어요. 동해에는 얼마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30대 23.3은 33대 X 이렇게 해가지고 비율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잠깐을 먼저 보고 저기 문제 다 풀자. 염분이 주어졌을 때 염류의 양 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35 PSU 1kg 속에 27g이 녹아 있습니다. 70 PSU 1kg에 얼마 있습니까? 35에 이만큼 있으면 70에는 이거의 2배가 있겠지. 오케이? 비율이 일정하잖아. 네. 자, 32 PSU 1kg에 염화나트륨이 이만큼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해수 1kg에 염화나트륨이 이만큼 있다면 염분은 얼마예요? 그럼 이거 대 이거는 염분 대 31 이렇게 되는 거지. 32 안에 이만큼 있으면 얼마 안에 31만큼 있겠니? 그 얘기하는 거야. 비율이 일정하다라는 거. 비례식만 잘 세울 수 있으면 돼. 그지? 네. 자, 1kg의 염류의 질량 표시했는데 A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봐. 근데 A가 얼마인지 어떻게 하느냐?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이렇게 비율이 같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네. 이거 해주시면 돼.